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독감 예방주사는 따끔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통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평생 사용하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평생 내가 불리는 것이 이름이고 내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주상담도 하고 장명도 하고, 이 장명이라는 것이 사주상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을 바꾸면 인생도 바뀌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듯하죠. 이름이라는 게 사람한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름을 바꾼다 그랬을 때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특히 중년 여성들의 이름을 보면 자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잖아요. 순자, 영자, 옥자, 그리고 상당히 촌스러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을 딱 보면 여자분이 상당히 미인이고, 그리고 중년으로서 그 중후한 여성미를 딱 갖고 있는 분인데 이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봤을 때는 상당히 교양 있게 생기신 분인데 이름이 길자다, 순자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딱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름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주학적 면에서 봤을 때에는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을, 거주지를 옮기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주라는 게 목화토금수 오행, 이 5가지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내가 딱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규호다 했을 때 그 이규호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계속 들으니까 그 에너지에 따른 변화가 생긴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에너지의 흐름을 전혀 무시할 경우에는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태어나느냐, 그때 딱 태어났을 때 받는 기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생년월일시. 그러니까 생년월일시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의 흐름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거주지를 옮기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사람에게 맞는 방향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되면 받는 기운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이 이름이라는 것도 내가 불릴 때, 그리고 내 이름을 사용을 할 때 내가 받는 그 기운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도 음양 오행 원리에 따라서 장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장명을 하는 그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명학이라고 하는데 성명학 이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명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수리성명학이라는 이론으로 장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장명이라는 것은 수리성명학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나머지 10% 안에 수십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성명학으로 장명을 안 하고 다른 이론으로 장명을 하는 분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맞다고 주장하는 소수파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장명을 할 때에는 이름을 한 3개나 4개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장명을 해갖고 딱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장명을 해보셨겠지만, 내가 이제 신생아에 장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이름을 장명을 한다든가 할 때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장명하시는 분이 이름을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한자로 딱 적어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세네 개의 이름 중에 마음에 안 든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세네 개를 딱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돈은 몇십만 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고르긴 골라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또 다른 데 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름을 이제 서너 개를 이제 장명을 해서 딱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장명 신청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리성명학으로 나올 수 있는 한글 이름을 다 뽑아요. 그러면 200개, 3개, 300개, 4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글 이름이. 그러면 그거를 그분한테 드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글 이름을 한 서너 개 정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한글로 나올 수 있는 이름은 다 받았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장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서너 개의 이름을 이제 딱 골라서 저한테 주시면 그걸 이제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한자의 구성 원리라든가 곡획장명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대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이름을 딱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장명하는 방법은 완벽하죠.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한글로 나올 수 있는 수백 가지의 한글 이름을 딱 드리니까 불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명학 이론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것도 다 그 이론 자체가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명을 할 때에도 수리성명학 원리에 의해서 장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한글 전용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이런 신문에도 한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자를 이제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요. 내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이 이규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살아가면서 당신 이규호라는 이름이 한자로 어떻게 되느냐고, 이 규자가 무슨 규자고 호자가 무슨 호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사람이 자기 이름 정도는 한자로 쓸 줄 알아야지 그 한자로 내 이름을 못 쓰면 되게 창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네 이름 한자로 한번 써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관공서에 가면 내 이름을 한자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너 이름 한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 자체가 한자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한자가 익숙한 문자였는데 지금은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생활을 하더라도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이름의 한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의 한자가 뭡니다 하고 밝힐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한자보다 한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한글 이름이 얼마나 멋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명학의 구성 원리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구성 원리에 맞춰서 장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 사람의 한자가 무슨 한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 이름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장, 그 학교 다닐 때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 내 이름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름은 성 빼고 두 글자밖에 안 돼요. 성을 합쳐봤자 세 글자고, 그리고 김씨, 이씨, 박씨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많죠. 동명이인. 이것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내 이름을 알려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작가라든가 뭐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다는 건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을 독특하고 특이하게 만들어야 돼요. 멋있게, 개성있게. 그런데 한국 사람 이름은 세 글자밖에 안 되니까, 성 빼고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동명이인 없이 독특하고 멋있고 개성 있는 이름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름이 이로운이에요. 이로운. 잡을 노자에 운자예요. 그러니까 운을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괜찮죠? 제가 장명해드린 이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이로운이라는 이름도 흔해요. 이로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은 귤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귤희. 그러니까 제주도 귤. 그 귤자를 썼어요. 이름에.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런 이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흔한 이름 말고 좀 특이하고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이름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름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느냐? 서서히 바뀐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갖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름만 딱 바뀌면 당신 인생은 바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도 아주 많이 받아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봤습니다. 장명을 할 때. 물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름만 바꾸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주도 있고 그 사람 사주도 있고 그 사람의 노력도 해야 되고 다 다른데 단지 이름만 바꾸면 다 된다. 이것은 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름을 딱 바꾸면 분명히 영향은 있는데 이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좋은 이름으로 바꿨을 때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을 하는 것은요. 사주를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성명학 이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수리성명학이 전체 90%라 그랬죠. 그럼 수리성명학이라는 게 뭐냐면 용신에 해당되는 그 오행에 해당되는 한자.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은 영자가 헤엄칠 영자잖아요. 그럼 삼수변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수기운에 해당하는 한자예요. 임명령 한자가 7천자가 넘는데 이 모든 한자는 목화토금수 오행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목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도 있고 이씨성을 쓰는 사람들이 오얀리자를 쓰잖아요. 거기는 나무 목자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목기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김씨성을 쓰는 사람은 세금자를 쓰니까 당연히 금기운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한자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내 용신에 해당되는 한자. 내가 만약에 목기운이 들어오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장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사주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사주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용신이 목기운하고 화기운이구나. 그럼 목기운과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이름에 넣어야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주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사주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뭐 용신이 뭔지 기신이 뭔지 이 사람한테 좋은 운이 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이름은 장명을 할 때에는 장명소에 가고 사주 분석을 할 때에는 철학관에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주 분석을 할 때에도 철학관에 가고 장명을 할 때에도 사주 분석을 하는 분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명만 하는 사람들은 사주 분석을 못해요. 그럼 사주 분석을 못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장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짝을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강동 지역에 살던 사람이 강서 지역이 서쪽에 좋으니까 내가 강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거주지를 옮겨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바꿔서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꾼다는 그 자체에 아주 신비한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꿈으로써 내가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강하게 갖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사주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